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한일 수출, 무역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업종별 현황과 더불어서 종목들까지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좀 어떤 이야기들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 업종별로 우리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업종별 그 전망하고 실제로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게 좀 틀리긴 합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쪽은 전망이 어두울 걸로 봤잖아요. 근데 좋았죠. 예, 네. 근데 실전에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 정도는 우리가 업종별로 살펴보고 그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 종목들의 변화나 판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말씀을 하셨다시피 반도체가 굉장히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반사이익하면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반도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죠. 이거는 이제 제가 2주 전에 네. 말씀을 수출 규제권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드렸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쁜 전망이 그때 당시와 약간 이제 틀릴 수도 있고요. 증권사들이나 또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보는 것, 그 반도체나 그 업황 담당자들이 보는 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그림 2가 되겠네요. 그림 2를 한번 봅니다. 예. 되게 이런 식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자동차, 화학, 정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향후 전망은 뭐 반도체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뭐 반도체 주식 다 팔면은 거꾸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망은 대체적인 전망은 보되 세부적인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반도체 주가하고 그 업종 전망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그렇죠. 네, 틀린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 세 가지 품목 있잖아요. 네.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네. 에칭가스, 네, 그죠? 네. 네, 세 가지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이번에 핫한 게 불화수소였어요. 그쵸. 그죠? 불화수소, 에칭가스건이죠. 에칭가스. 네, 에칭가스는 에칭가스.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순도 문제 때문에 일본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후성이나 네. 솔브레인 같은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죠?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감광액인데 이거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만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게 타격이 없다고 그래요. 네, 크게 타격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코롱인더, SKC, 뭐 코롱 PI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벌써 원인 제공을 해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 6번이 되겠네요. 네, 그림 한번 6번. 볼게요. 네. 글로벌 D램 한국 시장 점유율이 73%입니다. 그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OLED 한국 점유율 94%예요. 독점입니다. 독점. 독점인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두려울 건 없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생길 시에는 재고 감소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감소를 가격 상승으로 해버리면은 결국 그 속된 말로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해지죠. 똔똔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렵잖아요. 그쵸. 장기적으로 가면 어려운데 네. 그것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최종 반도체가 들어간 최종 제품을 미국이나 일본도 결국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결국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네들도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종 제품 소비자들은 결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일본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여기 뭐 네. 반도체가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너무 마이너스 요인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다만 이제 지난번에 그 불화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는 그건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 네. 그리고 웨이퍼 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일본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로 이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네, 그림이 네. 나왔네요. 그렇죠. 한국이 네. 9% 정도고 일본이 그렇죠. 53% 일본 정도네요.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네. 뭐 제품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웨이퍼 시장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는 나중에 뭐 실전 종목들 볼 때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절대 거짓말을 안, 주가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불화수소하고 웨이퍼 쪽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웨이퍼는 또 일본에서 앞으로 수출 규제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아까 뭐 설명을 이미 했지만 네. 폴리이미드 수입액 추이 이거 네. 그림 9인가요? 9를 한번 보면 네. 예,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네요. 예, 비중이 많이 늘었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비중은 늘었지만은 EUV용 차세대 이거 그렇죠. 폴리이미드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차세대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이번에 규제가 된 불화 폴리이미드입니다. 차세대 제품.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품에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차세대 제품. 그러면 네. 차세대 제품에 필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 생산을 좀 지연시킨다든가 이러면서 네.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공정을 뭐 연기한다든지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폴리이미드 건과 관련한 마이너스 요인은 그다지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건 없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업종을 종합적으로 보면 웨이퍼나 불화수소 건이 문제가 좀 됐었던 것이고 네네. 이미 그 불화수소 관련주들은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악재가 나와서 그쵸.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예,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미리 올랐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웨이퍼 쪽은 아직 크게는 안 움직였는데 네. SNS 택이라고 있어요. SNS 블랭크 마스크.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무료 체험 포트로 한번 추천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게 뭐 한 50% 이상 정말 많이 폭등을 올랐네요. 했더라고요. 네. 예, 예. 그 종목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네. 반도체 쪽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까지도 항공.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한 가지 제가 말씀 덧붙여서 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장비 쪽이 그럼 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소재 관련주가 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뜰 수 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게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네네.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그 생각할 때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장비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있어. 꼭 일본산만 장비를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엔 큰 메리트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장비 쪽은. 네.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 쪽, 반도체 장비 부품 쪽에서는 이제 웨이퍼 쪽만 생각하면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밑에 표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 그다음에 자동차, 네, 화학 정유 이렇게 있거든요. 자, 말씀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신 대로 자동차랑 화학 정유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항공 쪽은 뭐 제가 그 설명을 따로 안 드리더라도 네네. 안 좋은 영향 미친다는 거 다 아실 거니까 그건 네. 생략을 했고요. 네네. 자동차, 화학, 정유, 철강, 네,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1단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 나와 있죠, 지금? 그쵸. 자, 그림에서 보면 네. 어딘가요? 난 예. 자동차는 영향이 작아 자동차. 보인다. 영향이 작아 보인다는 평가죠? 네. 영향이 작아 보인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네. 또 평가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 중에서 일본산 비중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산 부품은 부품을 가지고 볼 때는, 그죠? 부품을 가지고 볼 때는 국내 자동차 생산 금액하고 같이 관련해서 보면 1.9%. 그리고 이제 부품을 이제 일본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품 비중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네. 예, 표에 나와 있듯이. 네. 그래서 영향은 작지만 아무래도 뭐 마이너스 효과는 다소는 있다고 네. 보지만 영향은 대체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는 전기차나 수소차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기차는 부품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조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연료 탱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만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네. 뭐 물론 이제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체킹할 정도의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화학 정유 쪽 볼까요? 네, 네, 화학 정유 볼게요. 쪽 정유는 타격이 없어. 정유는 타격이 없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수출은 이제 여러 군데로 여러 국가로 하니까 그쵸.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보시면 되고 화학은 우리가 뭐 정밀화학 같은 경우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 교역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다른 데로 수출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철강 쪽 볼까요? 네. 철강도 볼게요. 철강하고 조선기계, 네. 뭐 건설, 건자재, 같이 한번 유통,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네.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건 제가 빨리 지나가려고 네, 말씀을 네, 드리는 좋습니다. 거예요. 철강은 우리가 그 고철 있죠. 네. 고철을 스크랩이라고 그래요. 오. 고철만 수입하는 거 그거 하나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근데 네네. 한국 기업 매출액 기준 5% 미만이야. 아주 얼마? 미미하죠. 미미하네요. 미미하고 역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네. 조선기계 이 조선기계 쪽은요 우리가 대부분 그 국산으로 다 대체가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마이너스 요인 없고 다만 이제 건설기계 유압장치 요것만 네.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네. 대부분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그 국산화가 이미 진행된 게 조선이나 기계 쪽에 그 부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국산화가 이미 진행됐다 이거죠. 네. 그다지 이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네. 그 건설 건자재 네. 이쪽이죠. 건설 건자재 건설이 뭐 영향을 받을 거 있나요? 좀 없죠. 없음, 뭐 미미 이렇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영향을 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하나도 받을 건 없고 건자재 같은 경우도 뭐 국산 많잖아요. 건자재 같은 경우도 그다지 네.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없고 다만 이제 일본 브랜드 업체 네. 이제 유통과 음식료, 섬유, 의복 이 부분을 함께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일본 브랜드 업체 네. 정도만 영향을 좀 영향이 다소 이제 받을 수 구매 있고 운동 때문에 그렇죠. 그 일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네, 유통업체가 영향을 받는 거고 네. 유통은 이제 지난번에 그 유니클로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언급했었죠. 근데 롯데쇼핑이 그 지분을 좀 49%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 그래서 그림 뭐 나와 롯데도 있는 거 불매한다 있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림 볼까요? 그림이 몇 번에 있습니까? 그림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네. 그렇죠. 네, 지금 나와 있네요. 롯데쇼핑 관계기업 유니클로. 네, 잘 찾으셨습니다. 네. 네. 실적 그겁니다. 변동이 미치는 네. 영향 이렇게 나왔네요. 49% 비중이기 때문에 네. 다소 높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유니클로 네. 사장이 다시 와서 사과했죠? 네, 저도 그 사과했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 정도 영향을 주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인가요? 네, 그죠? 음식료 쪽을 한번 사무실고, 봅시다. 네, 인터넷 음식료. 게임.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전 업종에 걸쳐서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좋죠. 예, 전반적으로 음식료는 나와 있네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네. 영향이 없어요. 미미하다. 영향이 없습니다. 네. 섬유의복 같은 경우도 크게 영향이 없고요. 네네.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게임 미디어 쪽, 뭐 NHN이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쪽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영향을 안 받아요. 다만 이제 게임 업체들이 다소간의 영향을 받을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제약은요. 네. 제약은 우리가 시밀러가 있잖아요. 그쵸.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가 제너릭 있죠. 제품이 있고 네. 뭐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국산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 네. 그리고 수입하는 원가 비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오. 네, 부담이 없습니다. 네네. 지주회사도 자회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네.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융하고 스몰캡 쪽. 네. 금융과 스몰캡 볼게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여신을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건 주식시장에 대한 일본계 자금 비중 아니에요. 그쵸. 0.76%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영향은 있겠지만 네. 너무 크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되게 네. 그렇게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 표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양하고 많은 업종군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표로